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제가 얼마 전에 3만 구독자가 되면서 여러분들께 Q&A 질문을 받았었잖아요. 중복되는 것들은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이제 이렇게 촬영을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거두절미하고 얼른 시작부터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름이 어떻게 되시는지. 제 이름은 김선정입니다. 선빵님, 나이랑 직업 궁금해요. 30살입니다. 91년생이고요. 직업은 저는 브랜드사 마케팅 팀에서 일을 하다가 지금은 회사를 잠깐 그만두고 이직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예요. 채널명 이유. 채널명 같은 경우는 사실 유튜브를 시작할 때 정말 엄청 많은 고민을 했었어요. 검색했을 때 이제 나오지 않는 이름으로 하고 싶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보다가 그냥 간단하게 가자라는 생각에 제 이름이 선정이잖아요. 그리고 저는 빵을 좋아해요. 그래서 선정이와 빵을 합쳐서 선빵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신 계기와 유튜브 하시는데 어느 정도 시간을 쏟고 계신지 또 궁금합니다.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저는 원래부터가 건강하게 먹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조금 유난 떤다 싶을 정도로 관심이 좀 많아가지고 그래서 집에서 해먹는 것도 좋아하고 뭐 이제 건강한 음식들을 먹는 방법도 일부러 찾아보고 그런 스타일이어가지고 이게 단순히 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좀 기록을 해서 다른 사람한테 공유를 하면은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정말 단순한 생각에 시작을 하게 됐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실 줄 몰랐죠. 3만 분이나. 레시피는 어디서 영감을 받나요? 어디서 영감을 받는다기보다는 제가 자취 생활이 꽤 길었어요. 대학교 들어와서부터 이제 한 8년 정도를 자취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도 좀 많이 해먹게 되고 요새는 인터넷에 워낙에 많은 레시피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찾다 보니까 이거에다가 이걸 넣으면 이런 맛이 나오지, 이거에다가 이걸 넣으면 진짜 완전 쩌는 조합이야, 이런 조합들을 자연스럽게 내가 좀 습득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 공유드리는 식단 외에도 사실 저 혼자 해먹고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좀 시도를 해보면서 레시피를 좀 자연스럽게 얻게 되는 것 같아요. 플레이팅도 마찬가지로 진짜 사실은 플레이팅 하면서 진짜 웬 난리 부르스를 떨거든요. 이거 넣었다가 저거 넣었다가 뭐 옆에다 뭐 놓고 저거 놓고 막 난리 부르스를 떠는데 많이 해보다 보면은 이게 좀 감이 생기고 여러 가지 좀 힌트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 좀 많이 해주신 질문인데 다이어트 전 몸무게 어느 정도였는지 궁금해요. 감량하는데 얼마나 걸리셨나요? 원래 날씬하셨나요? 아니면 살을 빼셔서 유지하는 건가요? 좀 질문이 연달아서 답변이 가능해가지고 한꺼번에 답변을 해볼게요. 일단 저는 처음부터 지금의 몸무게를 유지를 하고 그리고 마른 편에 속하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그 기준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일단 수치상으로 말씀드리는 게 가장 정확하겠죠? 저는 지금은 일단 165에 48kg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일단 제가 최고치로 찍었던 몸무게는 58kg이에요. 지금부터는 좀 긴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제가 친구들이랑 놀러 갔다가 삼겹살을 잘못 먹고 정말 호되게 체한 적이 있어요. 너무 맛있게 잘 먹었는데 근데 그 다음날 집에 가려고 하니까 막 미치겠는 거예요. 속도 이미 꽉 차 있고 막 엄청 배부르고 차만 타도 미식거리고 울렁거리고 근데 그때 이후로 밥을 도대체가 전혀 먹을 수가 없겠는 거예요. 한 2숟가락만 먹어도 배가 정말 미친 듯이 부르고 막 빵빵하고 속이 꽉 차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한 2주에서 3주 정도는 죽만 먹고 살았었어요. 그래서 그때 몸무게도 한 자연스럽게 3kg 정도가 감량이 됐었는데 이게 단순히 살이 빠진다기보다는 음식을 못 먹는 그런 상태다 보니까 굉장히 되게 무섭더라고요. 이러다가 거식증 걸릴 것 같고 진짜 아무것도 못 먹어가지고 나 뼈만 남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고 너무나도 많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내가 평생 이렇게 죽만 먹으면서 살 것도 아니고 이러고만 있을 수는 없다라는 생각에 일반식을 먹되
근데 조금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았었어요. 야채를 위주로 해서 뭐 기름기가 적은 음식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조금 간이 세지 않게 해서 저염식으로 먹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건강한 음식으로 대체를 해서 찾아서 먹으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몸이 잘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약간 내 몸에 좋은 음식을 찾아서 먹게 되고 좀 부담스러운 음식은 피하게 되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내가 의식을 하고 좋은 음식을 찾아서 먹었다면 한 1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내 몸에 배어버린 식습관이기 때문에 체중 감량도 자연스럽게 같이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운동 같은 경우도 좀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운동들을 같이 병행을 했었어요. 정말 간단한 것들인데 뭐 예를 들어서 버스 부정거장 전에 내려서 집까지 일부러 걸어간다든지 아니면은 일어나서 스쿼트를 50개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쉽게 할 수 있는 생활 속의 운동들을 찾아서 같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종적인 저의 답변은 저는 아파서 강제로 한 3kg 정도를 감량을 하고 그 외에는 지금처럼 몸에 배어버린 식습관이랑 약간 생활 속의 운동을 통해서 약 7kg 정도를 감량을 해서 총 10kg를 감량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하루 동안 하는 운동이 무엇인지와 운동량 궁금합니다. 그리고 비슷한 질문으로는 영상들 보면 홈트 위주던데 헬스장에서 웨이트는 안 하시는 건가요? 평소 운동 궁금합니다. 저는 영상에서도 이제 몇 번 말씀을 드렸었지만 저는 헬스장 스타일이 아니더라고요. 재미가 없어요. 헬스장도 다녀보고 뭐 PT도 받아보고 했는데 일단 운동이 조금 재미가 있어야 이게 좀 계속 하고 싶고 자주 찾아가고 이럴 텐데 일단 저에게 헬스장은 재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영상에 이제 보여드리는 것처럼 홈트와 그냥 꾸준한 스트레칭 위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운동량은 저는 스트레칭과 홈트는 못해도 이틀에 한 번씩은 꼭 합니다. 아침이든 밤이든 무조건 꼭 한 번씩은 하려고 하고 있고요. 많은 시간 동안 하지는 않아요. 10분에서 20분 정도의 스트레칭을 하고 있고요. 홈트는 이제 여러 가지를 좀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 합치면 한 40분에서 1시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떤 날은 상체만 운동을 하기도 하고 어떤 날은 하체만 운동을 하기도 하고 그때그때 제 컨디션과 제 상태에 따라서 골라서 운동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치팅 일주일에 몇 번 정도 하시나요? 일단 저는 치팅데이라는 게 따로 없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삼시세끼를 제가 건강하고 뭐 다이어트 식단으로 먹고 이런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건강식과 어느 정도의 일반식을 좀 병행해서 먹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따로 치팅데이를 가질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배달 음식도 먹고 싶을 때는 시켜서 먹고 물론 친구들이랑 약속 있을 때도 뭐 파스타, 피자 이런 거 다 같이 먹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배달 음식을 막 7일이면 7일 내내 이렇게 시켜 먹는 그런 건 절대 안 되겠죠. 그래서 저도 배달 음식을 한 일주일에 한 번? 많으면 2번 정도 시켜 먹는 것 같은데 이렇게 지금처럼 건강식이랑 제가 먹고 싶어하는 것들을 좀 병행해서 양만 조절해서 먹기 때문에 따로 치팅데이는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과식하게 되면 어떻게 하시나요? 웬만하면 과식을 안 하려고 하는 스타일이긴 한데 그럴 때가 있거든요. 진짜 내 배가 여기까지 막 다 차올랐는데 이거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 찬 것들을 내밀고 새로운 음식들을 넣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먹습니다. 먹고요. 그 다음날 후회를 하겠죠? 이게 많이 먹어서 후회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좀 몸이 괴롭더라고요. 꽉 차있는 느낌이고 움직이기가 좀 불편하고 가볍지 못하고 이래서 이제 다음날 후회를 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저는 그럴 때는 이 거북함이 다 사라질 때까지 안 먹어요. 소화를 온전히 다 시킨 다음에 뭐 식사를 하든 뭘 먹든 먹는 스타일이지 그냥 가볍게 물 정도만 먹는데 물도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은 오히려 안에 있는 그 음식들이 뿌는 느낌이 나서 훨씬 더 기분이 안 좋고 그 거북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이 차 있는 것들을 모두 다 빼준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원래 먹던 패턴으로 돌아가요. 원래 먹던 거대로 조금 부담이 덜 가고 건강한 식단을 이제 제 패턴대로 먹어주면은 또 제 몸이 원래 했던 걸 다 기억을 하고 그대로 다 패턴이 잘 맞게 돌아오더라고요.
식사를 다이어트식으로 따로 만들면 항상 각자 드시나요? 이게 가족과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먹는지를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일단 결혼을 해서 이제 남편과 같이 둘이서만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같은 경우는 남편은 일단 아침을 안 먹고 출근을 하는 스타일이고, 그리고 점심은 회사에서 해결을 하고, 또 이제 야근이 잦기 때문에 저녁도 거의 외부에서 해결하고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실 평일에는 온전히 저 혼자 먹을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트 식단을 이제 저 혼자 차려서 먹을 수 있는 거고, 주말에는 저는 뭐 따로 다이어트 식단을 만들어 먹는다든지 건강하게 먹는 방법을 찾아서 먹는다든지 일부러 막 그렇게 먹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아요. 식사 시간 규칙적인 뭐 그런 패턴이 있으신지? 저는 식사는 좀 규칙적으로 먹으려고 하는 편이고요. 아침은 보통 8시, 그리고 점심은 1시에서 2시, 그리고 저녁은 8시 정도에는 먹고 있는 것 같아요. 식사하고 간식은 자주 드시나요? 간식 종류도 사실 원래는 제가 간식을 자주 먹는 편이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하루 종일 집에 있다 보니까 사실 아침 먹고 점심을 먹고 그 한 3, 4시쯤에 약간 입이 심심하다는 걸 느낄 때가 있어서 간식은 그때 먹는 것 같고, 간식 종류는 사실 되게 다양한데 저는 일단 빵이나 쿠키 종류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먹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아이스크림. 근데 저는 간식을 과하게 먹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입 심심한 거를 조금 달래줄 수 있는 그 정도만 먹지, 막 간식을 막 이만큼씩 사두고 나 오늘 이거 다 먹을 거야 약간 이런 스타일은 아닙니다. 생리 전이나 생리 중일 때 평상시 때랑 다르게 호르몬 영향 때문인지 달달한 게 땡기고 그러던데, 선빵님은 혹시 이럴 땐 어떻게 식욕을 달래시는지 궁금해요. 우리 호르몬의 노예잖아요. 저는 그 생리 전에 유독 초코가 엄청 땡기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전 그냥 먹습니다. 왜냐면은 이걸 지금 안 먹어주면은 나중에 그게 모여서 정말 터져버리거든요. 지금 이만큼 먹어주면 해결이 될 거를 참으면 나중엔 정말 커져서 이게 폭식과 가식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은 이 호르몬의 기간일 때는 땡기는 것들은 다 먹어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약간 좀 저를 달래는 편이죠. 이거 먹었으니까 이제 그만하자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달래는 편입니다. 식비 얼마나 드시는지. 근데 이것도 가끔 댓글에 남겨주셔서 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저는 사실 그 식단을 공유해드릴 때도 재료들이 막 특별한 재료가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집에 있는 뭐 버섯이나 양파나 뭐 양배추, 뭐 계란 이런 걸 활용해서 만들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제가 식단을 만들어 먹는다고 해서 큰 식비가 따로 막 들거나 하지는 않아요. 그 대신 간식 같은 경우는 제가 먹는 빵이나 쿠키들이 거의 비건 제품들이 많아요. 제가 이제 소화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편이라서 일부러 그런 것들을 찾아 먹는 편이라 한 달에 10만 원 안쪽인 것 같아요. 왜냐면 한 번 살 때 좀 대량으로 사놓고 냉동실에다 얼려놓고 그때그때 먹고 싶을 때마다 먹기 때문에 이 간식 사는 비용 한 10만 원 정도 외에 특별하게 뭐 식비가 많이 든다거나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만들었던 음식 중 가장 맛있었던 음식은 무엇인가요? 와, 이거는 대놓고 제가 영상에서도 말했던 건데 약간 야채를 이렇게 막 넣고 피자처럼 만든 게 있어요. 이건 설명이 좀 불가해가지고 여기 링크로 한번 띄워놓겠습니다. 근데 제가 만들었던 식단 중에서 진짜 단연코 정말 1등입니다. 반박 불가. 매일 챙겨 드시는 게 힘들진 않은지. 제가 사실 몇 끼마다 뭐 이렇게 거대하게 만들고 예쁘게 만들고 먹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막 그렇게 힘들지는 않아요. 저도 귀찮을 때는 이제 뭐 다이어트 도시락 이런 거 대신해서 먹기도 하고 그냥 시켜 먹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 그리고 모든 분들이 다 이렇게 챙겨서 먹고 계시잖아요, 삼시세끼를. 그렇기 때문에 따로 힘들거나 한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음식도요, 빵 제외하고 저는 이것도 진짜 단연코
그냥 1초 만에 말할 수 있는데 1위는 김치찌개고 2위는 김밥입니다. 저는 김치를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가끔 먹는 그런 덮밥 스타일의 식단이 나갈 때도 항상 그 옆에 있는 게 김치인데 김치 양도 굉장히 많지 않나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뭘 먹을 때나 회사분들이랑 뭐 먹을 때도 굉장히 다들 놀라세요. 김치를 왜 이렇게 많이 먹냐, 김치 되게 좋아하는 것 같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냥 김치도 좋아하지만 일단 김치찌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맛있는데 이유는 진짜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김치찌개로 진짜 일주일 내내 삼시세끼 다 먹을 수 있어요. 진짜. 그리고 김밥도 그냥 김밥 자체가 너무 맛있어요. 그냥 일반 그 뭐 참치 이런 거 말고 일반 김밥도 맛있고 참치나 뭐 치즈가 들어가면 훨씬 맛있고요. 그냥 이것도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먹기도 굉장히 간편한데 그냥 모르겠어요. 체중 관리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만의 생활 습관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아침은 꼭 먹자예요. 왜냐면 아침이라는 게 저희가 6시간에서 7시간을 이렇게 자고 일어나는 거잖아요. 뱃속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먹어주지 않으면 저는 유독 간식이 좀 더 떠오르고 점심도 그렇고 저녁도 그렇고 약간 보상 심리가 생겨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좀 더 많은 양을 먹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라도 아침을 꼭 먹고 있고 그래야 좀 일을 할 때도 머리가 좀 더 잘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꼭 다이어트뿐만 아니더라도 내 몸을 위해서 아침은 꼭 먹어주는 편이에요. 가장 자주 먹는 빵 레시피는 무엇인가요? 저는 고구마 빵입니다. 저는 고구마를 좋아해서 3kg, 5kg씩 이제 박스채로 사놓고 집에다 내비두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많은 양의 고구마 빵을 만들어 놓고 냉동고에다가 얼린 다음에 먹고 싶을 때 해동시켜서 먹는 편이에요. 다른 영상에서 춤추시는 거 좋아한다고 하셨는데 나중에 댄스 커버 영상 같은 거 올려주실 수 있나요? 당연하죠. 사실은 제가 원래 댄스 커버 영상을 도전을 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연습실까지 갔었거든요. 그래서 연습실에서 정말 그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췄는데 이게 집에 와서 확인을 해보니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제 가슴속에 좋은 기억으로만 내비뒀고 댄스 커버 영상은 마음은 아주 풀 충전이 돼 있거든요. 조만간 꼭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촬영하시는 기기 방법 궁금해요. 영상 촬영하실 때 카메라 배치나 고정 같은 거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요. 저는 촬영은 일단 뭐 특별한 장비가 있는 건 아니고요. 제 핸드폰으로 촬영을 하고 있어요. 노트 10으로 촬영을 하고 있고 카메라 배치나 고정 같은 경우는 여기 이 대형 트라이포드를 놓고 이용을 하고 있고 이거 외에도 이렇게 테이블에 놓고 촬영을 할 때는 지금은 촬영을 하고 있어서 빼기가 조금 어려운데 한 요 정도 되는 미니 삼각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두고 이렇게 테이블에서 촬영을 할 때는 그 조그만한 미니 삼각대를 두고 이렇게 부엌에 가서 뭐 음식 만드는 거 촬영을 할 때는 저 큰 삼각대를 두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 날씬하신데 옷 사이즈 어떻게 입으시는지 궁금해요. 평소 옷 스타일이 어떻게 되시는지도 궁금해요. 이게 브랜드마다 사이즈 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말씀드리기가 조금 애매한데 자라로 말씀드리면 막 크게 입어야 되는 오버핏이 아닌 이상 약간 뭐 블라우스 이런 것들은 자라 기준으로 S 사이즈를 입고요. XS까지도 맞기는 해요. 원피스 같은 경우는 정말 잘 고르면 그 자라 키즈에서 가장 큰 사이즈가 있거든요. 그게 아마 16세까지 입을 수 있는 그런 사이즈로 나오는 게 있는데 키즈 기준으로 가장 큰 사이즈가 맞기도 해요. 어떤 것들은 잘 고르면. 근데 길이가 조금 짧아가지고 그런 것들 감안하고 그냥 사는 편이고 바지 사이즈 같은 경우는 대부분 27 정도면은 맞아요. 그리고 조금 크게 나왔다 싶은 그런 브랜드들은 26 정도만 입어도 얼추 잘 맞게 입고 다니는 편입니다. 그리고 저는 평소에 옷 스타일이 약간 이렇게 막 튀거나 이런 옷보다는 약간 좀 단정하고 깔끔한 이런 옷을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색깔도 매번 영상에서 보시겠지만 뭐 검정색, 흰색, 뭐 네이비 약간 이렇게 점잖은 색깔을 좋아하는 편이라서 오늘은 이상하게 빨간색을 입었는데 아무튼 네, 제 옷 스타일은 약간 무채색을 좋아하는 무채색 러버고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제 데일리 룩도 한번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애 유튜버가 누군지 궁금해요. 저는 딤딘님 영상 즐겨봐요. 딤딘님 그 자막 센스가 너무너무 제 스타일이어가지고 한 20분 정도의 그 브이로그를 올리시는데 정말 20분이 후딱 지나갈 정도로 너무 빠져서 재밌게 보고 있거든요. 가장 즐겨보는 유튜버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선빵님 영상 보면 특유의 긍정 에너지가 너무 좋은데 우울하거나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어떻게 극복하시는지 궁금해요. 일단 그렇게 봐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부정적인 생각을 잘 안 하려고 하는 편이긴 해요. 그리고 사람이랑 충돌도 굉장히 싫어하고 좀 싸우는 것도 싫어하고 이런 편이라 그래 그러려니 오죽하면 그랬을까 약간 이렇게 그냥 넘기려고 하는 편이에요. 근데 유독 사람하고 부딪히지 않아도 그냥 나 혼자 우울하거나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그 우울함과 부정적임을 받아들이고 막 노래도 굉장히 슬픈 노래를 틀어요. 막 이별 노래부터 뭐 슬픈 영상 이런 거 다 보면서 막 엄청 막 울어요. 그러다가 한 30분 정도 계속 울다 보면 사실 울다가 좀 지치거든요. 울다가 좀 지쳐서 잠이 들어요. 그러면은 제가 단순해서 그런 걸지도 몰라도 좀 깊은 잠을 자고 일어나면 사실 그런 생각들이 좀 대체로 없어지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좀 극복을 하려고 해요. 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우울하거나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는 그거를 부정하려 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고 그 슬픔을 느끼고 최대한 느낀 다음에 원래의 나로 돌아오는 그런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모든 Q&A의 답변이 끝이 났고 지금 아까 밝을 때 시작했는데 이렇게 좀 어두워졌어요. 사실 제가 말을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어가지고 생각하고 말하고 이러느라 시간도 이렇게 좀 많이 늦어졌는데 여러분들께 어떻게 전달이 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굉장히 긴 영상이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고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지금 한 1년하고도 2개월 정도가 됐는데 사실 그 3만 분이라는 게 정말 많은 분들이잖아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저도 재밌게 행복하게 영상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까지 했던 것만큼 아니 그거보다 더 많이 여러분들께 이제 좀 좋은 정보로 좋은 내용으로 찾아가고자 좋은 영상 만들 테니까 앞으로도 많이 찾아주시고 네 정말 감사합니다. 어쨌든 오늘 제 Q&A 영상도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도 알찬 영상으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뿅!